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신텍스트 레코그니션 챌린지 설명 영상입니다. 먼저 본 챌린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챌린지의 주제는 신텍스트 레코그니션입니다. 신텍스트 레코그니션은 광학 문자 인식, 줄여서 OCR에서 신텍스트 이미지를 대상으로 문자 인식을 진행하는 태스크입니다. 편의를 위해 지금부터 신텍스트 레코그니션을 STR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OCR과 STR의 차이점은 OCR는 보통 정형화된 문서에 인쇄되어 있는 문자를 읽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 STR는 일상적인 보통은 카메라 센서로 촬영한 이미지 내의 문자를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가 배경이 훨씬 복잡하고 글꼴이나 배열이 다양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OCR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컨텍스트에 따라 텍스트 레코그니션을 포함한 문자 인식 작업을 통틀어 OCR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R은 여기 그림과 같이 신텍스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STR 모델을 통해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식으로 변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컴퓨터가 물체의 레이블, 도로 표지판 등과 같은 내추럴 씬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머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떤 물체를 선택할지와 같은 텍스트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WIT-STR라는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WIT-STR에 대한 설명은 챌린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챌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STR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레이블링된 실제 신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STR 모델 훈련에서는 보통 synthetic 데이터, 즉 코드를 사용해 합성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번 챌린지의 베이스라인의 성능은 MGSyns라는 데이터셋과 syntext ST라는 데이터셋을 각각 50% 사용해 이 둘을 100%로 합쳐서 훈련한 모델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WIT-STR 모델을 제안한 논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모델을 훈련에는 합성된 synthetic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성능 테스트는 실제 real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STR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IRIT5K SVT와 같은 총 10개의 실제 신텍스트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셋 부분을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챌린지를 진행할 때 모델 훈련에 MG와 ST 데이터셋을 100% 모두 사용하거나 기타 데이터셋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 테스트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훈련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데이터셋은 아래 두 링크 중 하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LMDB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챌린지의 베이스라인은 2021년 아카이브에 공개된 연구에서 제안한 WIT 기반 싱글 스테이지 모델 아키텍처인 WIT-STR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WIT-STR의 코드 및 사용 방법은 논문의 저자가 공개한 GitHub 리포지터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평가 방법과 결과 제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챌린지에서는
STR 태스크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가 지표인 accuracy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의 accuracy는 단어 레벨의 accuracy로 이미지 내의 단어를 정확하게 맞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5개의 텍스트 이미지에서 3개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면 정확도는 60%가 됩니다. 예측 결과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파일의 내용은 여기 예시와 같이 id와 predict을 헤더로 사용해야 합니다. id 컬럼의 값은 데이터셋의 이름, 골뱅이, LMDB 포맷으로 저장된 텍스트 파일의 레이블 키로 설정해야 합니다. LMDB 파일을 파싱해보면 그 중에서 이미지와 레이블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predict 컬럼의 값은 모델이 예측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어서 본 챌린지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with str 모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str 모델은 2021년 아카이브에 발표된 논문 Vision Transformer for Fast and Efficient Syntax Recognition에서 소개된 모델입니다. 리더보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STR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카메라 센서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를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모델을 통해 텍스트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Human Environment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한다는 것은 머신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그 이유로 신텍스트 이미지가 여기 나와있는 예시와 같이 다양한 글꼴, 노이즈나 낮은 해상도 때문에 인식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T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형적인 프레임워크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단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최소한 백본과 prediction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rectify 단계는 spatial transformation을 통해 입력 이미지에 대해 normalization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TPS라 불리는 Simplet Spline Transformation과 같은 Spatial Transformation Network를 사용해 이미지의 텍스트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백본은 입력 이미지에서 인식할 문자와 관련된 피처를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VGG, RNN, ResNet과 같은 CNN 모델이 주로 사용됩니다. 시퀀스는 문자 시퀀스 내의 컨텍스트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해 문자 시퀀스의 텍스트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인식하려는 단어의 I, L, 1과 같이 헷갈리기 쉬운 문자가 있을 때 시퀀스 모델링을 통해 해당 문자 앞, 뒤의 큰 텍스트를 참고해 정확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prediction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추출할 피처를 사용해 문자 시퀀스를 예측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CTC라 불리는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방법과 Attention 기반의 Sequence Prediction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제안된 STR 방법은 대부분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RBA 모델은 rectify 단계의 TPS를 사용하고 ResNet을 백본으로 사용했으며 시퀀스 모델링 단계는 Bidirectional LSTM을 사용하고 최종 캐릭터 시퀀스를 예측하기 위해 Attention 기반의 시퀀스 예측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프레임워크는 각 단계의 작업이 리니어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계를 추가할 때마다 더 많은 프리딕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여기 모델의 성능과 속도의 관계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는데 RAR이나 TRBA과 같이 모든 단계의 작업이 필요한 모델은 성능은 높지만 프리딕션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는 파워풀한 representation capability 덕분에 많은 컴퓨터 비전 관련 연구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림은 트랜스포머를 STR 연구에 적용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특징 추출을 위한 백본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쳐야 할 단계가 2개로 줄어들고 병렬 처리가 가능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모델의 효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with STR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여기 제일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프레임워크에서 백본과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제거하고 오직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된 심플한 STR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STR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with STR 모델은 입력된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스로 나눕니다. 2D 패치스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1D 벡터로 된 패치 임베딩으로 변화합니다. 패치 임베딩은 포지셔널 임베딩과 합한 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에 근거해 예측된 캐릭터 시퀀스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전형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입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패치 임베딩이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거친 후 입력 패치 임베딩과 더해집니다. 그 결과는 다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층을 거친 후 MLP 레이어로 입력됩니다. MLP 레이어의 출력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전의 값과 합해져 다음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층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L은 인코더 블록의 층수를 의미합니다. 연구에서는 Tiny, Small, Base 세 가지 버전의 모델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리니어 프로젝션을 진행할 때의 임베딩 사이즈와 멀티 헤드 어텐션의 헤드 개수입니다. 세 가지 모델의 뎁스는 동일합니다. 인코더 블록의 개수가 같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크기의 모델은 사이즈가 다를 뿐 프리딕션 시간은 비슷합니다. 모델 훈련 및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챌린지에 대해 설명할 때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MG 데이터셋과 ST 데이터셋은 각각 약 890만 장과 550만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각각 50%씩 총 약 720만 장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성능 측정에 사용된 RAR 데이터셋의 종류와 사이즈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IC031315 데이터셋 같은 경우 다 두 가지 버전의 데이터셋이 있어 성능 측정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총 10가지입니다. 모델 훈련을 위한 설정은 표와 같습니다. 이 설정은 논문의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코드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실제 코드에서는 에폭을 이터레이션으로 구현해 300 에폭이 아닌 30만 이터레이션을 훈련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모델의 훈련을 사전 훈련된 데이터 이피션트 트랜스포머 모델의 가중치를 사용해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중치 파일은 모델 훈련 코드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STR 문제에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아래와 같은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성능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iny Small Base 모델과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을 적용한 성능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with str base의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을 진행한 모델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보다 우수한 소타 성능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제가 훈련한 with str tiny 모델의 성능을 베이스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mall 혹은 베이스 모델 혹은 기존의 RAI나 TRBA 등 모델을 사용해 베이스라인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어렵지 않게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코드를 사용해 베이스라인 성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제공하는 GitHub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코드 다운로드 zip을 통해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압축된 zip 파일을 풀고 파일참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requirements를 확인하고 코드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저는 콘다를 사용해 코드 실행을 위한 가상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를 사례로 실행하는 것을 통해 윈도우스나 리눅스, 맥OS 시스템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 실행을 위한 가상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파일참의 설정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선택하여 구축한 환경을 파이썬 프로젝트의 환경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제공하고 있는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 LMDB 릴리즈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압축을 풀어 프로젝트의 루트로 이동시킵니다. 훈련과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LMDB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훈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을 통해 모델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서 train 데이터와 valid 데이터는 각각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의 패스를 지정해주고 select 데이터 mg-st 배치 레이쇼 0.5-0.5는 두 데이터셋을 각각 50% 사용해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transformation, feature extraction, sequence modeling, prediction은 앞서 살펴본 STR 프레임워크의 각 단계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with str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none으로 설정합니다. 대신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with str tiny 모델을 사용한다고 설정합니다. imgh와 mngw를 통해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하고 매뉴얼 시드를 통해 랜덤 시드를 픽스할 수 있습니다. sensitive를 설정해 모델 훈련 과정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통 str 연구에서는 훈련 과정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하여 파이참의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것을 통해 모델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훈련이 완료되면 세울스 모델에 훈련된 모델이 저장됩니다. 훈련 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제가 서버에서 훈련한 가중치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훈련한 가중치를 사용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CSV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챌린지의 제출 방법에서 이야기한 형식의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예측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측을 진행하기 위해 저는 test.py를 수정해 predict.py 파일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test.py 파일을 predict.py 파일이란 이름으로 복사하고 validation 함수에서 예측한 값을 리스트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때 예측 값은 이미지의 레이블 키와 매핑해야 합니다. 이 레이블 키는 LMDB 데이터셋을 읽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dataset.py 파일을 하나 복사하고 LMDB 데이터셋 클래스의 getItemMagic 펑션을 수정해 이미지와 레이블을 리턴할 때 레이블 id를 함께 리턴하도록 합니다. 레이블 id는 테스트하는 대상 데이터셋의 이름 플러스 골뱅이 플러스 레이블 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코드와 같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evaluation loader를 통해 예측 이미지에 대응된 레이블 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블 키를 예측 결과와 같이 저장한 후 각 데이터셋에 대한 테스트가 모두 끝나면 이를 CSV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파일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패스로 지정해 줍니다. 이 명령어를 파이참의 터미널을 사용해 실행을 하면 예측된 결과가 result.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리더보드에 업로드했을 때의 결과는 80.17%입니다. 이는 논문에 기재된 80.3%와 유사한 성능입니다. 리더보드를 통해 평균 정확도 이외에 각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with str 뿐만 아니라 str 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능을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 챌린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